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런입니다. 6월 28일 기점으로 인해서 기습적으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억제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주택 취득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6호까지 대출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2주택 이상 취득하는 부분이나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갈아타기 때도 뭐 처분 6개월 내 처분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 관련 대출이 지금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 오시는 부분이 있는 게 신축에 관련된 자금 대출은 지금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대출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점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주거를 위해 또는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가계에 대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에 대한 신축 사업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하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영역 자체, 취급 영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크게 영향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축을 진행할 때 기존 주택을 매수해서 철거하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주택 상태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출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초정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강남 상구라고 할 수 있죠.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이제 용산구까지는 이제 조정 지역이고 이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 껴 있을 때는 신축 사업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30% 정도까지밖에 잔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또 여러 루트로 또 타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브릿지론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택 상태로 있다가 멸실을 하게 되면 토지담보대출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그 뭐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게 좀 적게 자유롭게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에 새롭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기간 동안 브릿지 특히 쉽게 말하면 이제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이제 브릿지론인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비록 주택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한 매수라고 할지라도 3개월 내에 철거를 하게 된다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토지 상태의 매수 조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 60에서 70% 정도까지 대출을 내줄 수 있어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그 그러니까 토지를 주택을 매수해서 멸실하는 기간 동안 저축은행 통해서 이제 브릿지론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그 1금융권 아닌 기관에서는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론과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요. 그 3개월 내에 만약에 멸실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토지로 해석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대출을 진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6.28 대책 이후에도 이제 망원동이라든지 뭐 삼전동이라든지 뭐 합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대안대출도 무리 없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대출이라는 부분이 이제 신축하는 동안에 이제 신축에 대한 토지담보대출, 기성자금대출이 있고 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완공하게 되면 건물이 생기니까 건물분을 등기를 치기 전에 이제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대환대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제 신수동에 이제 해나경님 건물 같은 경우는 마포구 신수동이죠. 지금
이미 이제 완공인데 사용 승인이 났고 이제 임대를 맞추기 바로 직전인데 지금 임대를 맞추기 직전에 이제 대출을 갈아타해서 개출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픽스된 단계에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대한 대출했을 때 거의 목표가 어떤 목표냐면 거의 토지담보대출 플러스 기성대출 부분 만약에 이제 10억을 받았다면 10억 정도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토지담보대출에서 기성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제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걸 대안할 때는 보통은 일부 상환하거나 이제 해서 대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았고요. 최선의 경우가 이제 거의 이제 수평이동 10억 정도를 대안하는 부분인데 회장님 신수동 건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간평을 되게 잘 받고 되게 싸게 잘 샀고 그게 이제 간평이 또 올라가 있는 부분 그리고 건물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1억이 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금리도 이제 2금융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1%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4% 수준에 근접해서 대출을 아주 잘 조건으로 지금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완료는 안 됐지만 거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신축하는 동안에 어떤 토지담보대출 그리고 기성자금대출 건설 중인 동안에 어떤 기성자금대출 그리고 나중에 완공하고 난 뒤에 대안대출까지도 저희는 이제 사업자 대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6월 28일 날로 시행되는 어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에서 한 발 비켜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영향을 보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예측을 하다 보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총량제로 묶여서 대출이 신규로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총량으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대출 부분을 지금 좀 주택담보대출은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사실은 이자를 신규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풍선을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업자 대출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업자 대출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뭐 토지라든지 건물을 끼고 있는 대출을 좀 공격적으로 취급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오히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받은 거 아닌가 1억 정도 추가로 더 받았던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4% 정도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5% 6% 가까이 육박하게 받았다가 4%로 이제 거의 2% 가까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2%만 해도 10억이면 연간 뭐 거의 2천만 원 정도 이자가 감소하는 효과고 연간 월로 따지면 거의 100만 원 후반대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또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익성이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사업 때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주택 아파트에 대한 어떤 담보 대출 주담대 같은 경우가 막히면서 오히려 사업자 대출이 훨씬 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그 건축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수익성을 향상되는 어떤 이자가 떨어지니까요. 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신축 사업에 대한 어떤 니즈 그리고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그리고 많은 얘기로 나눠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해. 감사합니다.